6장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분석 확인 학습 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3-6번 파일 여시고요. 다음 작업을 완료하세요 했어요. 자, 1번 문제. 실적 워크시트에서 쿼리를 사용하여 판매 실적.xlsx 파일의 정보를 셀 A1에서 시작하여 불러옵니다. 사원명, 제품, 판매 금액, 열만 포함하여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는 판매 실적이라는 엑셀 파일을 어떻게 합니까? 가져오기 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쿼리라는 걸 사용해서. 그죠? 네. 자, 한번 문제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3-06 파일 열었고요. 자, 실적 워크시트에서 쿼리를 사용하여 판매 실적 파일의 정보를 어디에? 셀 A1에 서부터 가져오기를 하래요. 그러면 1번 A1 셀 놓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데이터 탭으로 간다 그랬어요.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서 새 쿼리죠.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있는 파일에서 보시면 통합 문서, 그 다음에 CSV 파일, 이렇게 두 가지 연습했었어요. 네, CS 파일, 이게 텍스트 파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기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액세스 파일이에요. 자, 저희 모스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가져오기 및 변환 메뉴에서만 작업하니까 자, 새 쿼리 클릭하시고요.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파일에서 통합 문서예요. 그쵸? 엑셀 파일이니까. 자, 보시고 경로 찾아갈게요. 자, 엑셀 확인 학습 가면 파트 3고요. 그죠? 자, 파트 3 여시면 제일 위에 판매 실적이라고 하는 워크시트 보실 수 있어요. 자, 판매 실적 선택하신 다음에 가져오기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가져오기 클릭. 자, 하시면 이렇게 탐색 창이 열리고요. 판매 실적이라는 엑셀 파일 안에 들어있는 워크시트가 보여요. 자, 실적이라고 하는 거 갖고 와야 되니까 자, 실적 선택하시고요. 그럼 실적이라는 워크시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보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편집 클릭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중요한 건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원명, 제품, 판매 금액 열만 가져옵니다 했으니까 사원명, 제품명, 판매 금액을 제외한 단가와 수량을 단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수량, 그쵸? 그리고 열 제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쵸? 열 제거 하시면 이렇게 선택한 두 개의 열이 삭제가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 삭제하셔도 되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한 번에 삭제하시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리기 이쪽 셀에 가져오기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자, 맨 첫 번째 있는 닫기 및 로드 하시는데요. 반드시 글씨를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하셔야지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닫기 및 로드를 하시면 그 다음 지시사항 대화 상자가 안 나오고 바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클릭. 요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로드 어디다가 할 거냐? 자, 테이블을 만들어 넣을 거냐? 아니면 연결만 할 거냐? 두 가지 선택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는 연결해야 되는 경우는 문제에서 연결하세요 라고 지시사항이 주어집니다. 여기는 그런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로 가는 거고요. 새 워크시트에다 만들 건지 기존 워크시트에다 만들 건지 자, 저희는 어떻게 해요? 실적 워크시트에서 쿼리를 사용하여 그죠? 실적이라는 워크시트에 A1 셀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A1 셀. 자, 저희가 A1 셀 찍고 들어왔으니까 A1이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로드 하시면 이렇게 불러와지는 겁니다.
됐죠? 1번 문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실적 워크시트에서 판매 쿼리에 월 이름과 1월 내용의 세 열을 추가하고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뭐 하셔야 되냐면 방금 전에 우리 실적 워크시트 갖고 온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적 워크시트 쿼리에 월 이름과 1월의 내용, 1월 내용의 세 열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3개 갖고 왔었죠. 여기에 월이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전체 자료를 1월이라고 일괄 적용을 하는 거라 그랬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얘는 아까 보셨던 파워 쿼리 편집기 불러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우리 가져온 표 있죠. 표 안에 셀 포인터를 갖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위에 표도구 디자인하고 쿼리 도구, 쿼리라고 하는 탭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이 쿼리 도구 쿼리에서 쿼리 탭 선택하시고, 자, 가장 앞에 편집 그룹에 편집 클릭 하시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요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열을 추가를 해야 되죠. 자, 열 추가는요, 위에 메뉴 중에 열 추가라고 하는 탭 보이죠? 예. 자, 여기서 열 추가 탭 선택하시고 두 번째 있는 사용자 지정 열, 예, 사용자 지정 열 클릭 하시면 사용자 지정 열이라고 나옵니다. 열의 이름이 뭐래요? 월이라 그랬죠. 자, 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사용자 지정 열 수식이라고 하는 거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등호 지우시면 안 돼요. 등호 놔둔 상태에서 1월, 그죠? 자, 1월이라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1월이 텍스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큰 따옴표 앞뒤에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와요? 자, 홈으로 와서 닫기 및 로드 하시면 이렇게 월과 자료 1월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되셨죠?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실적 통합 워크시트의 계획 금액과 판매 금액 셀 범위 D6부터 23에 영업 1팀 및 영업 2팀 워크시트의 계획 금액과 판매 금액 데이터에서 최대 값을 연결하여 통합합니다. 그랬어요. 자, 최대 값이고요.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연결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합한다 그랬어요. 자, 사용할 함수는 최대 값이고요. 연결해야 되고요. 통합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통합이 뭐였죠? 서로 다른 비슷한 형태의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결합해주는, 통합해주는, 만들어주는 기능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함수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데이터 통합 기능이고요. 자, 여기선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계산식, 함수 어떤 거 쓸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뭐 있었냐면 첫 행 왼쪽 열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어요. 예, 첫 행 왼쪽 열은 뭐라고요? 자, 원본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이 레이블 제목이니까 여기에도 반영하는 거고 함수 사용하는데 배제를 시켜라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실적 통합 워크시트 봤더니 여기에서 계획 금액과 판매 금액 이렇게 되네요. 계획 금액과 판매 금액 셀 범위 D6부터 E13까지. 그죠? 여기에다가 영업 1팀 워크시트. 자, 계획 금액, 판매 금액이 있고요. 영업 2팀에도 계획 금액, 판매 금액이 있어요. 그쵸? 네.
요거의 최대값만을 찾아서 실적 통합에다가 갖다 넣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1번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영역을 잡는다 그랬어요. 실적 통합 워크시트에다가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자, 문제가 조금 꽈어요. 저희가 앞에 본문에서 했던 거는 다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왼쪽에 타이틀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또는 위쪽에 타이틀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품목 코드와 품목명이라는 타이틀이 두 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영업 1팀도 마찬가지. 그죠? 영업 1팀도 마찬가지. 영업 2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영역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잡아야 되냐? 아니에요. 무조건 이 데이터 통합은요, 왼쪽 열 첫 행이거든요. 그러면 영역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품목명서부터 판매 금액까지 영역 잡으시고요. 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 가시면 5번째 통합이라는 메뉴 있어요. 클릭. 그죠? 자, 첫 번째 함수 골라요. 최대값을 연결하여 통합한다 그랬죠? 자, 최대값 선택. 그리고 참조 클릭하신 다음에 영업 1팀 가셔서 드래그. 똑같이 잡으시는 거예요. 잡고 추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자, 그리고 영업 2팀. 영업 2팀 워크시트 클릭하시면 방금 전에 잡은 거랑 동일한 형태의 영역이 자동으로 잡혀 있다고요. 드래그 하셔서 추가. 똑같으면 드래그는 생략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사용할 레이블 첫 행 왼쪽 열 추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문은 여기서 확인했는데, 문제는 계획금액과 판매금액 데이터에서 최대값을 연결하여 통합합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원본 데이터의 연결 체크 확인,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럼 달성률은 알아서 계산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번 볼게요. 4번 출고 현황 워크시트의 셀 J4 셀에서 시작하여 서울 지점 및 제주 지점의 제품별 출고량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첫 행과 왼쪽 열인 제품을 레이블을 사용하여 합계 출고량을 표시합니다. 그랬어요. 아, 이것도 통합이네요. 그죠? 첫 행 왼쪽 열 나왔으면 통합이란 말이에요. 자, 출고 현황 워크시트 여기 있고요. 제품별 출고량 데이터를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왼쪽 열이 날짜가 되는 게 아니라 제품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J4번 셀 찍고요. 데이터 탭에서 통합. 그죠? 자, 사용할 함수는 합계예요. 합계 출고량이니까. 자, 첫 번째 참조. 제품하고 출고량 쫙 싸면 되겠죠?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하고 출고량 제주지역 추가. 첫 행 왼쪽 열 체크. 맞죠?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품별 출고량 데이터의 합이 되는 거죠. 예, 4번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갈게요. 5번 순이익 예측 워크시트에서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순이익이 1,500만 원을 달성하도록 예상 판매량을 계산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엑셀 예측 기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쓰면 저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자, 목표값 찾기는 뭐였냐면 수식으로 작성된 셀을 우리가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예, 이게 중요했어요. 수식으로 작성된 셀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로 바뀌겠느냐. 이게 목표값 찾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500만 원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고 2,000만 원이 됐을 때 어떻게 더 변하는지 보시고 3,000만 원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시나리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상황을 봐야 되고요. 자, 두 개를 또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개수로 보는 게 아니라 목표값 찾기는 수식으로 작성된 셀이 바뀌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값을 바꾸면, 값을 변경하면 수식의 결과가 얼마로 바뀌겠느냐, 이 차이예요. 목표값은 수식을 바꾸면, 시나리오는 값을 바꿨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순이익 예측 워크시트. 자, 순이익 예측 워크시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순이익 요거죠. 순이익이 수식 입력줄 보면 equal C8 마이너스 C9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얘가 1500이 됐을 때 예상 판매량, 여기 68개 팔았거든요. 이 판매량이 얼마로 바뀌겠는지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목표값 찾기. 자, 수식 셀에 커서 놓으시고요. 자, 데이터 탭에 예측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 있고요. 가상 분석이라는 메뉴 있고요. 자, 이 안에 목표값 찾기 있어요. 그죠? 자, 목표값 찾기 클릭 하시면 이런 대화 상자 열린다 그랬고요. 수식으로 만들어진 셀이 C10이에요. 저희 찍고 들어왔으니까 이 C10번 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얼마로 바꾼다고요? 1,500만 원으로 바꾼다 그랬죠. 자, 2로 000 그쵸? 네, 그랬을 때 값을 바꿀 셀 누구를 바꿀 거예요? 예상 판매량을 바꿀 거죠. 자, C6번 셀 클릭. 맞아요? 네, 확인. 자,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10번 셀 안에 들어있는 값 순이익을 1,500만 원으로 바꿨을 때 목표 값 판매량은 82개가 됩니다. 이게 목표값 찾기 5번 문제였어요. 자, 6번 갈게요. 6번 성적 워크시트에서 컴퓨터와 영어 가중치는 35%. 자, 여기서는 컴퓨터와 영어 가중치 35% 두 개예요. 상식 가중치는 30%로 조정하여 가중치 조정 이름의 시나리오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 가중치 조정 시나리오에 따른 평균 조정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 만들고 새 워크시트를 가중치 조정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했네요. 자, 할 게 꽤 많아요. 자, 일단 시나리오는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시나리오의 이름이 가중치 조정이라는 이름이고요. 자, 그걸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새로운 시트의 이름을 가중치 조정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까지. 그죠? 예.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적 워크시트 열었고요. 여기에서 컴퓨터 영어 상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값을 각각 35%, 35%, 30%로 바꾼다는 얘기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셀 포인터는 어디다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데이터 탭에서 자, 시나리오는 어디 있냐면 예측 그룹에 있었죠. 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여기서 추가해야 되겠죠? 추가하고, 자, 시나리오 이름이 뭐예요? 가중치 조정이에요. 가중치 조정. 그죠? 자, 변경 셀이라는 걸 우리가 값을 바꿀 거예요. 뭐냐면 컴퓨터 영어 상식 3개죠. E4부터 G4까지 3개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되고요. 자, 확인. 자, E4 셀. 컴퓨터를 얼마로 바꿀 거예요? 35%죠. 소수로 변환해서
입력하셔도 돼요. 자, 0.35 그리고 탭 하셔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0.35 탭 그죠? 그 다음에 상식은 30%니까 0.3 그죠? 네, 확인 됐어요. 자, 요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가중치 조정이라는 시나리오. 자,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로 이 밑에 있는 이 표시 단추 누르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요약. 자, 시나리오 요약을 할 거고요. 자, 결과 셀 누가 바뀌는지 볼 거냐면 가중치 조정 시나리오에 따른 평균 조정 점수 그죠? 자, 평균 조정 점수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자동으로 잡혀 있는 G22번 셀 그죠? 확인 하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시트의 이름이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가중치 조정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탭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름 바꾸기. 그죠? 자, 가중치 조정 띄고 요약이네요. 엔터. 그죠? 이렇게 요약 보고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6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예요. 결제금 계산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C8부터 C12번 셀에 최종 적금 만기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저희가 재무함수 파트를 봤었는데 기억나세요? 재무함수 2개 우리 봤거든요. 자, 저희가 봤던 재무함수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FV라는 함수, 이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 future value예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구하는 함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PMT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적금인 경우에는 FV 함수를 쓰시라 그랬고요. 대출금인 경우에는 PMT라는 함수를 쓰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는 뭐 4개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까 일단 문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최종 적금 만기 금액이거든. 그러면 FV라는 함수를 쓰라는 얘기겠죠? 자, 볼게요. 시트 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월납이 130만 원씩 해서 연이율 3.5%로 이율을 했을 때 1년 동안 적금을 들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냐, 2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냐, 3년 후에 얼마가 되겠냐,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드래그 하시면서 참조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함수 삽입 모두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F 쭉 내리시면 거의 맨 마지막에 FV라는 함수가 있어요. 확인. 첫 번째 rate 이율이죠. 이율인데 이거는 월 이율이라 그랬어요. 대부분 지금 C4 셀에 있는 것처럼 연이율로 나오니까 자, C4 클릭하신 다음에 나누기 12 하셔야 월 이율이죠. 자, 그런데 이 C4 셀은 그냥 이대로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이 연이율은 항상 C4 셀로 고정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C4를 F4번 키 눌러가지고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간이죠, 기간. 자, 기간은 1년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기간도 월 이율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곱하기 12 하시는 거고요. 자, 이 B8번 셀도요. B8번 셀도 채우기 핸들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이 1, 2, 3, 4, 5년 이렇게 변해야 되니까 얘는 상대값으로 놔두시는 게 맞죠. 자, 세 번째 마이너스 금액이라 그랬거든요. 자, 마이너스 월납이 130만원 C3 셀 하시고 F4 눌러줘야 되겠죠. 자, FV 됐어요. 이렇게 3개예요. 확인.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갈게요.
10번 결제금 계산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F8부터 F12번 죄송해요. 오타 났네요. F12번에 월 납입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월 납입액이에요. 월 납입액. 월 납입액에서 계약금은 뺍니다. 그랬습니다. 월 납입액에서 계약금은 뺍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고요. 자, 월 납입액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거예요? PMT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예, PMT 함수 쓰셔야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1, 2, 3, 4, 5년. 그죠? 자, 함수 삽입 하시고 P 해서 쭉 스크롤 하시면 PMT 함수 있고요. 확인. 됐죠? 자, 레이트 이율이에요. 이것도 월 이율이니까 F4번 셀 찍으신 다음에 일단은 절대값 만들어주고 나누기 12. 그죠? 자, 그 다음에 MPER 기간이네요. 기간. 기간 여기 8번 셀. 그죠? 이거는 드래그 해야 되니까 F4번 키 안 눌러주는 거고 곱하기 12 해야 월 납입액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PV. 자, PV 함수가 뭐냐면 금액인데 마이너스 금액이잖아요. 마이너스 금액. 얘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500만 원 하면 되는데 여기서 계약 금액 빼라 그랬죠. 예, 계약 금액 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금액에서 이거 예, 그죠? F3번에서 자, 여기서도 절대값 일단 만들어줘야 되고요. 마이너스 계약금 F5번 얘도 절대값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확인 하시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3-6장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분석 확인 학습 문제 풀어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